최근 국내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5G 섹터는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연일 확산세를 유지하면서 정부 및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 집행을 망설이고 있고, 이는 국내 통신사들 및 통신 장비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예정되어 있던 이 일본의 도쿄올림픽까지 연기가 되면서 시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는 큰 이벤트가 아예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즉 2020년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복귀를 해보면 5G 섹터는 2019년 1차 랠리를 보인 이후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역풍을 맞았고, 내년의 투자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5G 섹터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영상에서 자세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시장의 대표 주자인 통신 3사 SK, KT, LG를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통신 3사는 본업에 더해서 플랫폼 분야까지 진출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만 하더라도 아마존과의 협업 이슈나 온라인 쇼핑 사업인 티딜, 그리고 티맵의 테슬라 전기차 탑재 등까지 엄청난 광폭을 보이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통신 기업들은 이제 우리는 통신 분야로만 보지 말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플랫폼 기업으로 봐주세요 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주가는 아무런 변화 없이 제자리인 걸음일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장에서 통신 기업들에게 기대하는 건 신규 플랫폼 진출이 아니라 5G망 구축, 5G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야 너희들은 5G 구축이나 잘해, 너희들은 5G망 구축만 잘해도 충분히 주가가 아웃퍼폼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신사들의 이러한 신사업 이슈는 최근에서야 새롭게 부각된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와 뭐야 신선한데 라는 반응이 아니라 저걸 말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사물인터넷이라고 불리는 IoT만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신조어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며, 과거를 돌이켜보면 통신사들이 비통신 분야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성공한 사업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신주들의 주가는 이 통신 속도에 비례한다라는 점인데, LTE 시대 초입에 통신사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이는 LTE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통신 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 역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3G 때 소비자들은 대략 35,000원에서 많게는 한 5만원 정도의 요금제를 썼다면 LTE 시대 때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LTE 시장에서 최대 수혜를 받았던 LG U+의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시장은 과거 통신업체들이 3G에서 LTE로 넘어가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였던 것처럼 LTE에서 5G로 전환을 하면서도 동시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신사업을 하기를 바란 것이지 신사업만 해서 성과를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신사업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관심을 갖지만, 통신기업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래 플랫폼 비즈니스도 좋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결국에 5G망 구축에 따른 이익 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5G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이쪽을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5G 전망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5G 주가가 좋을 거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5G 산업 전망의 핵심은 IoT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IoT란 쉽게 말해서 도시 자체가 사물끼리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즉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거나 스마트 팩토리처럼 관리자 몇 명이 공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oT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5G가 꼭 필요하며 내년부터는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IoT가 구현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5G 관련 기업의 투자 역시 대규모로 집행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IoT를 구현화하기 위해서 왜 꼭 5G가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데이터 속도의 향상입니다. 흔히 4G에서 5G가 되면 영화 한 편을 다운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16초에서 0.8초로 빨라진다라고 하는데 굳이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메리트가 아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게 아닌 홀로그램이나 AR 그리고 360도 VR 등을 사용하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예컨대 5G가 됐을 때 홀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명한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팅을 못하더라도 내가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들 경험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커피숍 같은 곳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 이유는 4G는 대량 연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4G 시대에서는 스마트폰 위주만의 연결을 했었다면 앞으로 5G에서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원격으로 모든 기기들이 통제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IoT 시대에서는 수천 수만 대의 로봇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스스로 움직이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연결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올해 코스피가 2700을 가면서 5G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일본 올림픽까지 연기가 되면서 추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예 부재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힘들었지만 5G 섹터는 한번 시세가 나올 때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5G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올해 상대적 박탈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5G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 드려보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보고 느끼게 될 새로운 시대의 뿌리는 5G라는 걸 기억해야 하며 당장 주가가 부양이 되지 않더라도 너무 기죽거나 환멸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지원하고 필요로 하는 산업의 주가가 하루 이틀 아쉬운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동요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